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찰리 커크 피살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이제 찰리 커크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을 겁니다.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특히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찰리 커크를 최근에 초청해서 한국 내에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연설도 하고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이제 한국에 유명해졌죠. 그러다 갑자기 미국에 돌아와서 이런 이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단 살해범이 검거되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리버럴 론 울프인가.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떨어진 드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찰리 커크. 한국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이 미국 내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한국 내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좌파, 우파, 그리고 리버럴,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세력들 대립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리스트라는 또 별도의 조직이 있죠.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게 어떤 이제 미국 중심주의 이런 것과 또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이제 각자 들여다보면은 좌파적인 요소, 이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파적인 요소 이런 것이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마가주의, 여기에는 대중주의, 즉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의 이익, 이것을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금권 세력과 대립이 되는 거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금권 세력은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자신의 부의 증대를 노립니다. 미국은 막강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좀 희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글로벌한 파워를 획득하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중주의라는 측면에서 이 트럼프 마가주의는 분명히 좌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민주당 리버럴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들 역시 글로벌 금권 세력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민주당은 이들과 이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거대한 부로 미국의 대중들을 통제하는 집단입니다. 이 금권 세력 글로벌리스트.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내 리버럴이 오히려 이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친이민 정책,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친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죠. 오히려 이 노조를 보호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공화당입니다. 이민자를 막는 것을 거부를 하는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믹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그대로 이제 한국이나 다른 이제 서유럽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고, 그리고 복잡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찰리 커크는 본질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 중심의 사회운동가, 정치운동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의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발언, 국제 상황에 대한 좀 실수도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일단 2차적인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미국을 프로테스탄트, 이제 기독교 중심의 국가로 이제 바꾸는 거죠. 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이 있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이 그의 철학의 이제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중심의 어떤 이제 정치 활동, 이것은 분명히 이 공화당 세력 내에서도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공화당 내에도 이제 네오콘이라든가 글로벌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찰리 커크는 아직 젊습니다. 31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많이 겪고 그런 경험이 있고, 외국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국제 문제 이런 데서 좀 이제 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 본성,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사회, 가정관, 국가관 이런 것을 이제 이 논쟁을 통해서 특히 이제 리버럴 세력과 이제 싸우면서 이런 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다시 이제 보수주의를 회귀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는 상당히 성공적인 기독교 사회운동가, 정치운동가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분이 올린 글인데, 여기 나오는 이제 케니 부차드라는 인물. 이 인물은 과거 이제 2002년입니다. 오래됐죠. 그때 우크라이나 고아원에서 이 소년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체적으로 불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입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저리도 하고, 특히 턱 관련된 거, 구강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잘 키우고, 지금은 찰리 커크의 영향을 받고,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8시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 전에 트레드 스쿨. 미국에서 이제 이
기술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건 이제 트레이드 스쿨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은 실업계 교육기관이죠. 여기서 전기 기술을 배우고 이제 전문가가 되었죠.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샤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주었다. 여기에 찰리 커크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시 파텔이 이제 이 범인을 검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찰리 커크와는 개인적으로 알고 친구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하늘에서 바할라에서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친구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범인이 현재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유타주에 살고 있는데 결국 유타주 내에서 이제 유타주 주민이 이제 찰리 커크가 유타주에 왔을 때 이 찰리 커크를 저격한 것 뭐 이렇게 이제 판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 수사는 해야 되죠. 이 아버지는 셰리프라고 합니다. 이 보안관인데 지금 뭐 이 가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버지가 군에 복무했었다, 한국에도 뭐 근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진 봐서는 뭐 전형적인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식당 같습니다. 뭐 사시미도 있고 튀김도 있고 여기 이제 신라면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죠. 자, 이 친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 친구가 어떤 뭐 민주당 강성 리버럴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블랙 라이프스 매터 이제 BML 이런 데 조인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뭐 소셜 미디어 기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이 프레지던셜 장학금을 받았다. 총 32,000불. 이제 유타 주립대에서 장학금을 받다 이 이야기하는 영상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의 가정은 공화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총기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뭐 유타주 같은데 좀 이렇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거의 뭐 총기가 필수죠. 자, 이런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가 민주당이나 리버럴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뭐 이런 증거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윌 슈라이버, 이분 유타주에 살고 계십니다. 이 유타주에 살면서 특히 이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뭐 계속 글을 쓰고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젊은이들이 이데올로기에 휘둘려서 이렇게 폴러라이제이션, 양극화가 되고 그 이제 광인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경계해 왔습니다. 이것은 리버럴 좌파 극단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화당 이제 우파 극단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또 전쟁을 선호하고 또 이쪽은 인종 문제라든가 LGBTQ 이런 것으로 이제 미국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죠. 아직까지 이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아이가 어떤 종류의 이념가 있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좌파도 아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유태인도 아니다. 어떤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서 시끌벅적합니다. 좌파다 아니다 뭐다 아니다 심지어 뭐 중공 간첩이다 뭐 러시아 간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그리고 이 한국이나 뭐 유럽도 이제 좀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극한으로 가면 결국 이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온갖 종류의 테러가 뭐 발생하고 폭력 사태 그리고 폭동도 일어나고 뭐 BLM 이런 것도 대표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제 이번 주 뉴스 사이클만 계속 있었습니다. 미국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기에 최근에 불법 체류자 문제도 가세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히스패닉 라티노들의 어떤 인종적인 감정 이것이 있죠. 이것이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립되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트럼프에 좀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데올로기적인 양극화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입장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장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중국 관련된 문제, 러시아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국 내부의 인종 문제, 이민 문제, 교육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에서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죠. 한국도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항목에서 똑같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문에 대해서 반대하죠. 뭐 나는 뭐 박근혜 싫어, 뭐 윤석열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이쪽 가면은
뭐 좌파도 이제 문재인 싫어, 누구 싫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의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파괴되어야 할 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미국 사회도 이제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밑에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찰리 커크가 쓰러지고 나서 자, 여기에 온 이제 뭐 리버럴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 사람은 뭐 환호성을 지르고 또라이죠. 미친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블 사이코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찰리 커크 행사장에 왔는가? 찰리 커크 행사장은 디베이트장입니다. 이 적들을, 정치적인 적들을 초대를 하죠. 그 다음에 찰리 커크가 이제 1대1로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찰리 커크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비폭력을 존중합니다. 자, 불러서 대화를 하자. Bring it on. 덤벼라 이겁니다. 뭐 주먹으로 덤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주장, 그것을 들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이제 한번 토론해보자. 이것이 찰리 커크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버럴 인사도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뭐 일단 뭐 이런 거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추정입니다. 부친의 신고 혹은 뭐 자수 권유. 자, 이것으로 이제 범인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리버럴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이제 론 울프 청년의 소행 같다. 이것은 잠정적인 추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심각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한인 일식당 사진, 뭐 여기서 이제 사시미 튀김, 신라면 먹는 거 이런 장면이 올라옵니다. 뭐 젓가락질도 완벽하죠. 뭐 그렇다고 이번 테러가 뭐 한국이랑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누가 미리 총을 갖다 두었을까? 이 친구는 일단 걸어 들어와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블샷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 이것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틀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전부 이제 추정입니다. 자, 이 먼 거리에서 비교적 이제 구경이 큰 탄화를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에 난 치명적인 상처는 소구경 근접샷 같습니다. 뭐 권총이나 이런 것으로 쏜 것 같죠. 여러 이제 피살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론 울프 단독 범행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테러가 있습니다. 암살 시도, 암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떤 개인적인 범행,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어떤 이런 이제 테러 사건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조직적인 범행의 정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제 후보 시절에 뭐가 날라왔죠. 자, 이런 사건들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밀들 그리고 음모론 이런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찰리 커크를 극우 인사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찰리 커크는 디베이트, 논쟁 이외에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반론을 국가적으로 제어하는 것, 언론을 검열하는 것 이것도 반대합니다. 극단적인 리버럴 이데올로기 이것도 제도적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입니다. 한국에서는 극우라고 이제 부르죠. 극우라는 용어에는 강제, 검열 그리고 폭력이 뒤따르게 되죠. 찰리 커크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미국 내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 운동가, 기독교 사회 운동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치인과는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터커 카슨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터커 카슨은 나이가 들고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하는 발언들 뭐 반은 이제 국내 그리고 반은 국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찰리 커크는 주로 이제 미국 내 젊은이들 이슈 그리고 미국 국내 이슈 이런 데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터커 카슨이 더 유명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이 찰리 커크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총기 소유 관련된 이야기, 뭐 찰리 커크가 이 논쟁을 하는 영상이 한국에 소개되고 한국 사람들은 찰리 커크 총기 범죄를 옹호하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찰리 커크는 어떠한 폭력에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총기 소유 이것과 관련돼서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소유 합법화 이것은 자 이제 과거 독립을 할 때입니다. 미국의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미국이란 것은 대중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물론 뭐 지도자들은 있습니다만. 자, 이들이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를 만들면서 국가와 일종의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총기 소유라는 이제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가 미국 국민들을 배신한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예를 들면 이제 사유재산권 이런 것을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가 부정하게 된다. 이때 미국 국민은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200년 전에 헌법에 삽입한 겁니다. 이것은 이 국가와 이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이들 간의 정치적인 계약, 이 순수하게 계약입니다. 이것은 폭력 선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총기 범죄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비율로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예를 들면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가정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낮은 총기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피살 사건, 이것도 어쨌든 이제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묻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싹 덮입니다. 아베가 어떤 일을 했냐? 일단 이제 하얀 신발 160만 도즈를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이버맥틴 처방, 이버맥틴 처방을 이렇게 이제 승인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교롭게 이 CNBC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이 파이저 모데나 하얀 신발, 트럼프의 이제 어떤 관리들, RFK 주니어가 대표적입니다만, 미국의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이 하얀 신발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파이저와 모데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소송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파이저와 모데나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이슈는 한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 피살 사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전부 미확인이죠. 오늘 이제 공교롭게 캐시 파텔이 이 33시간 만에 이제 이 검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33시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메이슨 33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33이라는 숫자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강조점까지 찍어서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이 캐시 파텔과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이 유타주의 이제 바로 그 도시입니다. 이쪽 지역을 관할하는 FBI 뭐 지점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경계망이 좀 이제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찰리 커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니죠. 일반 민간 사회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경호하는 팀이 있지만은 주로 이 디베이트장에서 질서를 잡고 이제 군중들을 이렇게 좀 뭐 질서 잡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뭐 어떤 테러에 대해서 대테러 부대를 동원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음모론도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또 이제 이슬이도 등장하고 우크라이나 등장하고 심지어 뭐 중공 간첩 어쩌고 뭐 러시아 간첩 뭐 이런 이야기도 등장하고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터커 카슨입니다. 터커 카슨은 찰리 커크와는 달리 좀 이제 상대하는 대중이 다릅니다. 터커 카슨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들을 상대하죠. 그런데 터커 카슨 역시 곳곳에 이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젤렌스키도 터커 카슨을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리버럴 인사들, 글로벌리스트, 자, 이 마가주의자로서 이제 터커 카슨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긴 켈리가 이제 터커 카슨에게 이 분위기 뭐 심상치 않은데 당신은 괜찮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터커 카슨은 앞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런데 뭐 이거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 않는가? 지금 뭐 미친 애들이 한둘이냐? 뭐 이 사회 분위기가 양극단으로 달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쇠뇌 이런 것이 강화되고 여기 이제 론 울프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냥 어떤 편집증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욱더 이제 사회를 악화시키고 대립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 미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 놈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터커 카슨 이야기가 나와서 뭐 이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터커 카슨은 우리에게 이제 미국인 그리고 미국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것, 이것은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 피어슨 방송에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터커 카슨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건 제가 첨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리 커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인데, 이 찰리 커크는 미국 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이 미국 내에서
이 개신교 사회 운동가로서 유명하고 미국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젊은이들이 현재 직면한 논쟁들, 디베이트 주제들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만 글로벌하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킷 클라렌버그는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인데 야 지금 영국 언론에도 찰리 커크 피살 사건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다. 자 지금 뭐 이 찰리 커크 전부 다 이렇게 찰리 커크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리버럴 인사들은 찰리 커크 죽음에 대해서 뭐 조롱하고 이런 못된 놈들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념을 떠나서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미국 내 이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 때문에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것을 조롱하는 인간들도 뭐 여러분들 트위터 가면은 나옵니다.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죠. 어쨌든 이 찰리 커크 뉴스로 너무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킷 클라렌버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사건들 그리고 뭐 미국 내든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뭐 퍼지고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이 파트리샤 마린스 이런 글을 썼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화약 냄새가 나고 있다. 인종 문제가 심각해지고 극단주의가 표면화되고 우월주의, 개입주의 뭐 이런 사상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손을 봐야 인도네시아 정부를 손을 봐야 뭐 네팔 손을 봐야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런 뉴스가 지금 에브리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자, 이 세상 자체가 이제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떤 큰 재앙의 뭐 이렇게 준비 작업이 아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정적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증오심을 키우는 거죠. 큰 총과 작은 두뇌, 생각은 짧고 그런데 무력은 큽니다. 이것이 재앙을 부른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암체어로도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것을 보면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는 점점 31살입니다. 도대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지금 아이러니하게 전쟁과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 이 그들의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는 역시 어떤 파괴적인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폭력, 비극, 피살 사건 이런 게 있으면은 이데올로기, 이 자신들이 선택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더욱더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글로벌하게 각국 정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서 풀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2008년 이후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땡땡 이후 자 돈을 많이 찍어냈죠. 자 최근 자 코땡땡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직접 뭐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 찍어내서 푸는 속도 이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태와 비교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 지금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자 이제 뭐 윤전기를 돌려서 뭐 돈을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돈을 막 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극단에 치달은다. 자 이제 각국 정부는 산더미만한 부채를 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터집니까? 주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것도 국지전 아닙니다. 심각한 전쟁이 터지고 어떤 나라는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건 역시 좀 불길한 조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이제 러시아제 드론이라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적해 보면은 웃기지 않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드론이 날아와서 폴란드 어떤 이제 농가 위에 터지지 않고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덕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균열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니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떨어진 이제 러시아제 불발 드론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덕테이프 발라가지고 폴란드에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자작극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에서는 이 드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사거리에 제한이 있죠. 무려 1200km를 날아와서 여기에 안착한 겁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 드론은 700km까지밖에 못 날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이 벨기에 사람입니다. 벨기에 사람이 올렸는데 이 드론이 이제 폴란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손에 있었던 게 이렇게 왔다. 자, 이것 가지고 나토가 개입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은 고전적인 시나리오, 즉 false flag, 거짓 깃발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자신은 벨기에 공군 정보 장교로 이제 2년 동안 복무했는데 지금 뭐 나토의 학교나 그리고 이제 나토 각국의 이 뭐 어떤 선전전 여기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암울한 분위기, 전쟁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 발트해 지역 여기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유럽 각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거짓 선전전
러시아 놈들이 쳐들어온다, 뭐 벨기에를 때린다, 뭐 발틱 3국을 점령한다,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유럽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러시아 성장률은 2024년 4%입니다. 그런데 유로존은 0.7%다. 그리고 브릭스는 이제 G7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로 거듭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독일의 전쟁광 베오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낙지죠, 낙지. 자, 이 아줌마가 유엔의 총회를 이렇게 이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하죠. 지금 뭐 뉴욕에 와서 신이 났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딱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뉴욕에서 커피 마시고 뭐 베이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이글이군요. 자, 이런 것을 들고 뭐 인스타 찍고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광이 지금 유엔 총회를 이렇게 주관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두렵기도 합니다. 뭐 진짜 글로벌한 전쟁이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피터 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좀 이제 기이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 독재 국가. 기업이 사실상 이 국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주물러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지금 이제 무럭무럭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런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